이번에는 입냄새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냄새를 해결하려면 이제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은 한마디로 세균이에요. 냄새가 왜 나겠어요? 세균이 번창을 해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세균이 어디 있느냐?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이제 플라그죠. 치아 표면에 밥 먹고 한 이틀만 안 닦으면 플라그가 아주 엄청나게 붙어 있게 되죠. 하루 이틀만 안 닦으면. 그리고 그 플라그가 굳어서 생기는 게 이제 치석이죠. 그래서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를 하면 입냄새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다시 안 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충치, 치아 내부의 세균이 번창하는 게 이제 충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니 같은 어떤 이렇게 세균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입안에는 사랑니 이런 곳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입냄새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치과적 원인 말고도 내과, 즉 위나 장의 염증이나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입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치과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치과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과 쪽도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플라그와 치석이죠. 치아 표면에 우리가 밥 먹고 떡 먹고 한 하루 이틀만 제대로 안 닦으면 플라그가 끼죠. 근데 플라그라는 건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에요. 플라그는 되게 뭉글뭉글하게 이렇게 양치질만 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니까 플라그가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남게 되고, 그게 이제 딱딱해지면서 치석이라는, 그러니까 양치질로는 제거가 거의 안 되는 그런 물질로 바뀌죠. 그래서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를 하면 이제 입냄새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거한 후에 다시 안 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라그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루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 이상 제대로 닦아야 돼요. 근데 제대로 닦는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 열심히 닦았는데 뭐가 문제야, 이 정도면 열심히 닦았지. 열심히 닦는 거랑 제대로 닦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치과에 와서 교육을 받아보면, 이렇게 세게 닦아야 돼요? 이렇게 후벼 내듯이 닦아야 돼요? 라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걸로는 잘 안 돼요. 애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들 자기는 딴에는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적 안 나왔을 때 열심히 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잘 해야죠. 공부를 해서 성적을 목표로 했으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요령을 꾸준히 지켜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플라그가 다시 끼지 않도록, 플라그와 치석을 확실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끼지 않도록 칫솔과 치실과 치간 칫솔, 이런 구강위생용품을 확실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치과에 와서 좀 과외를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가까운 치과 가서 내가 제대로 닦고 있나 좀 과외를 좀 받고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스케일링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받는 걸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충치인데, 충치 중에서도 이제 그 꽤 큰 충치, 깊은 충치죠. 뭐 이게 충치냐, 뭐 이게 그렇게 깊은 충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 충치를 제거를 해보면 굉장히 깊은, 그러니까 치아의 그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수준으로 많이 썩어 있죠. 이 정도면은 그 신경치료 들어갈 확률도 높고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겨우 이제 쓸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치아가 굉장히 약해질 정도의 깊은 충치인데,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음식물이 좀 끼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좀 낀다 그러면 그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엑스레이도 좀 찍고 문제가 뭔지 좀 찾아보고, 치실도 매일매일 쓰고, 하루에 한 번 치실을 확실하게 써줘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도 점심 저녁 때 좀 끼어 있다 그러면 그때 들고 다니면서,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면서, 자동차 같은 데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치실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사랑니죠. 사랑니 쪽에 이제 세균 감염이 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냄새도 나고, 냄새를 떠나서 굉장히 많이 붓거나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랑니를 미리미리 빼는 게 그 정석인데, 잘 안 빼죠. 뭔가 이렇게 빼야 되는 9가지 이유를 알려줘도 빼지 않아도 된다더라 하는 그 한 가지 카더라 통신에 귀가 더 먼저 가는 게 사람이죠.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확증 편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결론 내리고 싶은 대로 내리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이제 후회할 때가 많은데, 자기 입안에 사랑니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아주 급하게 빼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지, 자기가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지, 아주 급한 건 아닌지, 그런 거를 치과에 가서 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냄새라는 거는 이제 사회생활에 문제가 돼서 보통 이제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회생활도 사회생활이지만 그 건강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해결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냄새 해결 방법 다시 정리하면, 치석과 플라그를 스케일링을 통해 제대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플라그가 다시 안 끼도록 확실히 닦아줘야 되고, 충치가 있으면 다 해결을 하셔야 되고, 세균 감염, 혹시 사랑니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는 내과적 원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과 쪽에 가서 위내시경이나 뭐 이런 검사들을 받아서 좀 해결을 보시는 게 좋죠. 예. 제가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인 성격이라서 이 얘기가 이렇게 직진을 하는 편인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